안녕하세요.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. 배우자가 바람피운 것을 알게 되면 화가 나고 슬프기도 하죠. 나를 배신했다, 나를 속였다, 이런 것에 화도 나고요.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기 때문에 슬픔도 느껴집니다. 그런데 그 화나 슬픔은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이고요. 사실 그 깊은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두려움이 제일 큰 것 같아요.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흘러갈까? 내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될까? 이 사람 없이 내가 살 수 있을까?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녀, 이혼남으로서 내가 사회에 잘 적응을 할 수 있을까? 우리 부모님이 쓰러지시면 어떡하지? 막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 속에 굉장히 크게 자리 잡게 됩니다. 그런데 이런 두려움은 본질적으로 버림받을까봐 두려움, 혼자 남겨질까봐 두려움이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다른 인간관계를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런데 이렇게 배우자의 바람을 해결해 나가면서 반드시 당장 극복해야 할 두려움도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배우자 바람을 해결하면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두 가지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첫 번째는 상간자를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. 상간남이나 상간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제가 상담을 하면서 굉장히 자주 느껴요.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, 약간의 허세를 좀 떨어요. 제가 그 새끼를 만난다고요? 그 새끼 만나서 박살내면 내가 아주 대가리를 뽀개놓을 것 같아가지고, 난 나 자신이 무서워서 걔를 못 만나는 거다. 아주 살인이 날 거다. 그래서 굳이 만나고 싶지 않다.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상간남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. 그리고 아내분들 같은 경우에는요,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세요. 제가 만나서 뭘 할 수 있을까요? 저는 한 번도 누구한테 반말도 써본 적 없고 욕은 더더욱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런 년을 굳이 더러워서 상대하고 싶지도 않고요. 만나봤자 오히려 제가 당할 것 같고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. 제가 상간녀 만나면 남편이 오히려 저한테 정 떨어져 하지 않을까요?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. 이런 아내분들은 사실 상간녀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고 남편이 나의 그런 거친 모습을 보면 더 나한테 정 떨어질 것 같다. 이런 두려움도 갖고 계십니다. 그런데 생각해보면요. 2000년 전에건 뭐 미국이건 중국이건 어느 나라건 간에 당연히 내 배저를 뺏어간 사람은 머리채 잡히고 돌로 쳐맞아 죽고 그런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. 유튜브에서도 왜 가끔 그런 거 나오잖아요. 중국 여자가 자기 남편이랑 바람 피웠던 상간녀 길바닥에서 빨개 벗겨가지고 두들겨 패고, 뭐 미국에서도 원초적으로 머리채 잡고 흑인들끼리 싸우고 막 이런 동영상이 우리가 가끔 떠도는데, 그런 것처럼 이거는 뭐 많이 배웠고 적게 배웠고 잘 사는 나라건 못 사는 나라건 뭐 2000년 전이건 지금이건 간에 당연히 내 배우자를 빼앗기고 내 가정을 파괴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거친 방법으로 응징을 하는 게 너무 그 인지상정이라는 거죠.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는 항상 용기를 북돋아 드리면서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다. 가서 두들겨 패도 모자른 게 사람 마음은 다 똑같다. 그런데 내가 가서 두들겨 패는 것도 아니고 가서 눈을 마주보고 내가 다 알고 있고 가만히 안 둘 거고 나 절대 이혼 안 할 거고 내 배우자에게서 떨어져라, 이렇게 경고하는 거 3분밖에 안 걸립니다. 길어야 3분이고 1분이면 끝나는 건데, 그 사람의 눈을 보고 내가 똑바로 내 의견을 주장하는 것, 경고하는 것, 내가 빼앗긴 사람으로서 빼앗은 도둑에게 경고하는 것, 이것을 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기운이 펄펄 솟을 겁니다. 그걸 해야만 오히려 정신병 안 걸리고 살 수 있습니다. 제가 꼭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이렇게 당장 쫓아가서 막 칼춤을 추고 머리에 총구를 겨누어도 이것들이 떨어질까 말까인데, 불륜이 그만큼 아주 끈적끈적하고 지저분한 감정인데 이걸 내 방구석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가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? 그 새끼 만나면 내 손에 죽었어. 상상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는 이 둘을 떼내기는 점점 힘들어지고요.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, 그리고 들킨 다음에 더 붙거든요. 들켜서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있었는데 별일이 벌어지지 않네? 그러면 이 사람들이 더 우리를 우습게 알고 더 붙어먹습니다. 그래서 엊그저께 제가 올린 거에 어떤 분이 댓글도 써주셨더라고요. 자기가 되게 교양 있고 고상하게 문자로 상간녀에게 경고를 했는데 그때는 오히려 나를 우습게 알고 더 붙어먹더라. 그래서 큰맘 먹고 상간녀 집에 가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얘기했더니 그때서야 겁을 먹고 떨어지더라. 그런 경험담이 댓글로 올라왔어요. 절대 뭐 고상하게 뭐 교양 있게
절대 안 먹힙니다. 그래서 꼭 상간자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시고 떨쳐 일어나셔가지고 상간자를 직접적으로 대면을 해야 된다는 거죠. 두 번째, 떨쳐내야 될 두려움은 배우자가 튕겨나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입니다. 특히 첫 번째 얘기했듯이 상간자는 반드시 박살을 내고 소송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런데 내가 소송을 하면 이 사람이 튕겨서 나갈까봐, 내가 가서 그 연놈들을 만나면 이 사람이 나한테 화가 날까봐, 그렇게 배우자 눈치를 보면서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경우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배우자가 나 싫다고, 너한테 정 떨어졌다고, 너가 그렇게 독한 사람인지 몰랐다고 하면서 나한테 이혼하자고 할까봐 오히려 배우자 눈치를 봐서 상간자를 가만히 놔두고 상간자 소송도 못하고 상간자 박살도 못 내고 그저 집에 겨우 몸뚱아리만 붙어있는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뒷바라지를 하고 그랬다가는 배우자나 상간자나 우리를 더 우습게 할 거고요. 밖에 나가서는 계속 만나는 겁니다. 아내분들 중에 이런 분들도 있어요. 남편이 일단은 이혼할 생각은 없어 보이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돌리려고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잘해주는 거예요. 게다가 또 바람 피운 사람들은 다 우리를 가스라이팅 하잖아요. 네가 그동안에 뭐 나 아침밥을 차려준 적이 있냐, 네 맨날 나한테 섹스 거부했잖아,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, 내가 이런 거 너한테 고치라고 했는데 안 고쳤지 하면서 막 너 때문에 바람을 피웠다고 가스라이팅을 하면, 그럼 또 생각해보면 또 거기에 혹하는 거예요. 그래 내가 좀 잘한 건 없는 것 같아, 그래 내가 좀 너무 거부를 하고 이 사람의 자존심을 좀 깎은 것 같아, 그럼 내가 이거를 좀 고쳐야겠다, 그러면 이 사람이 나한테 다시 돌아오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섹스도 더 열심히 해주고, 생전 안 해주던 아침밥을 막 바람 피운 남편한테 아침밥을 막 해다 바치고 집안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 남자는 자기 말이 먹혔기 때문에 이 배우자가 더 우스워지는 거죠. 잘해준다고 해가지고 뭐 가정에 돌아오나요? 아니죠.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기고만장해져가지고 네가 이제 와서 이런다고 내가 가정으로 돌아갈 것 같아? 막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. 아내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특히 많아요. 저 여자가 지금 보니까 이 남자를 섹스로 지금 구워 삼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남자가 밖에 나가서 못하게 내가 집에서 열심히 봉사해가지고 집에서 다 빼고 나가게 해야 되겠다. 그럼 밖에 나가서 기운이 없어서 저 여자랑 못하겠지? 그러다 보면 나한테 돌아올 거야. 남자들은 잠자는 여자가 지 여자거든.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막 별로 내키지도 않는데 날이면 날마다 남자한테 불러붙어가지고 막 남편의 그거를 막 해주고, 그런데 나중에는요, 남편이 나 이제 너랑 하기 싫다 그러고요, 밖에 나가서 약이라도 먹으면서 하면서 집에서는 나를 쳐다도 안 봅니다. 그런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내가 이 남자한테 잘해주건 뭐 뭘 해주건 간에 내가 뭘 한다고 해서 이 남자가 돌아오지가 않거든요. 상간녀를 떼내는 게 오직 그 유일한 해법이라는 거죠. 그래서 이 남자가 일시적으로는 튕겨서 나갈 수는 있어요. 내가 가서 상간녀 박살내고 상간녀 소송했더니 이 남자가 나랑 못 살겠다고 일시적으로 튕겨나갈 수는 있는데, 내가 가정을 꿋꿋하게 지키면서 그 상간녀가 떨어져 나가는 거에만 목표를 두고 상간녀 떨어뜨리는 데만 집중을 하다 보면 남편은 나중에 상간녀가 떨어져 나갔을 때 갈 곳 없어서 결국은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. 여자도 마찬가지죠. 여자가 기고만장해서 이혼하자, 난 원래 너랑 살기 싫었어, 그 남자 아니어도 난 너랑은 절대 안 살 거야 라고 얘기한다 한들 결국은 상간남이 떨어져 나가면 여자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게 해서 회복하는 가정을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거든요. 그러니까 다른 거 곁다리는 다 집어치우고요, 뭐 처가, 친정, 뭐 시댁, 뭐 시기, 그따구 거 다 필요 없고요. 그냥 상간자만 상대해서 그 사람만 떼내는 것이 그 바람 해결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혼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너무 크면 이 바람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. 오히려 야 씨발 이혼해, 이혼할 때는 하는데 나는 저 연놈은 너한테서 떼내고 해야 되겠어. 니들 둘이 붙어먹는 꼴은 나는 절대 못 보겠어. 내가 이혼할 때 하더라도 니들 둘 갈라놓고 할 거야. 이런 각오로 덤볐을 때 오히려 상간자 떨어져 나가고 나서 가정을 회복할 수도 있고 나 스스로의 그 정신력이나 독립성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이거나 보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쓴 칼럼도 있고 다른 분들의 사연도 있으니까요. 이거나 보거나 카페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